팬 여러분, 9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수는 제구력, 경마는 정거력. GC협회 13년 취재기자 조재훈 기자와 함께 하십시오. 자, 전국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점 이시 시간이고요. 자, 1월 26일 서울경마 예상 모두 10개 레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 또 기수협회 취재기자 조재훈 기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또 뭐 명절 직전 또 경마라 또 경마장이 비가 될것 같아요. 오랜만에. 근데 요즘 경마장 사람도 없습니다만 진짜 뭐 매출도 옛날 같지 않아요. 그렇죠. 많이 떨어졌죠. 참 경마가 이게 참 이럴 때도 있네요. 자, 하여튼 오늘은 모두 상당히 빡빡한 편성입니다. 네. 재밌는 에세이가 연출 같고 조재림 기자가 이제 5경주하고 9경주 승부를 보고 계시고 박남규께서는 1경주 8경주가 승부 연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3경주를 제외한 시황 강의장 3경주를 제외한 10경주 프로를 있고요. 자, 먼저 1경주부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산 육군의 첨단 레이스인데 1경주는 바로 박남규의 첫 번째 출연인데 일단은 4번에 리틀 시스랑 8번에 블랙퀸이 인기바로 팔리는데 이 조정미 잡은 게 어떤가요? 8번 블랙퀸 요런 마필들이 이제 경마 팬들 돈 잡아먹는 마필인데 최근에 계속해서 이빠에 가서 깨졌어요. 인기 순위 압도적으로 1위, 두 번에 1위였었는데 허재영 감독하고 이상혁 선수랑 제가 블랙퀸에 대해서 이번 주에 얘기를 좀 많이 했더니 본인들도 너무 답답해하더라고요. 이 훈련 때는 분명히 더 뛸 거림이 있는데 그 육군에서 지금 헤매고 있으니 그렇게 공을 들여놓고 자, 요번 경주 1000m로 줄어들었고 안 말려 있습니다. 사착 승군이고 딱 봐서 사착 밖으로 빠지기도 사실 힘들고 걸음은 사실 더 늘어난 건 없다 그래요. 하지만 뛴 것만 갖고도 해볼만 하고 또 망아지들 중에 좀 뛰는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싹수 좀 있는 애들이 좀 있는데 뭐 그중에 이제 3번 리틀 시스는 누구나 보는 마필 주행 검사를 너무 잘 받았죠. 근데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런 망아지들은요 특히나 선행을 못 가고 이제 실점 나왔을 때 모래를 맞으면은 개차반 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3월 리틀 시스가 괜찮은 말인데 만약에 모래를 맞고 헤맬 경우 뒤에서 날라오는 추임마들한테도 분명히 기회가 있다. 10번 킴포인트도 그렇고 여러 두가 있어서 1경주는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마 경주에 전통적으로 강한 박남규의 추천 경주죠? 일단 신마 경주이기 때문에 변수는 많아요. 출전두 12두 중에 7두가 데뷔를 갖는 신한마 접종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의 가치는 충분히 있고 제가 이번 경주 노리고 있는 마필은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지만 편성도 그렇고 숨어있는 잠재력을 이번 경주 충분히 능력 발휘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강하게 노리고 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혈통성으로 볼 때요. 예. 당연히 잡혀야 될 텐데 그렇게 많이 잡혔네요. 네. 너무 이 신마 경주인데 액면 위주로만 잡힌 게 아닌가? 그럴 수밖에 없죠. 항상. 일단은 4번도 지금 아띠실러 혈통인데 조금은 대비해서 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블랙퀸도 그런 자체가 지금 3년 또 3창이라는 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인기마 승부를 하실 것 같지 않아요. 바로 복병 마필, 의당 자폐를 마필인데 인기도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남규의 승부를 좀 기대해 주시고. 자, 이경주를 보시죠. 국산 6분의 1200인데 이경주는 지금 그 6번이죠. 지지자이언트를 중심으로 5번에 1B, 4번에 올포, B2 잡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요번 지지 자이언트는 인정하고 갑니다. 일단 편성도 굉장히 약한 그런 편성이고 어쨌든 간에 이번 경도 또다시 단독 선행을 나서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지지 자이언트는 인정하고 4번 올피부트와 5번 일비는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더 보일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뭐 인기 마필이긴 합니다. 불안하고 저는 복병은 외곽의 두 마필이라고 봐요. 13번 벨리스타하고 13번 바람동자 주행검사 때도 그렇고 실전에서도 발주가 뭐 안 되면서 무기력한 그런 모습입니다만 이 바람동자 같은 마필이 어느 순간 갑자기 발주가 되는 순간에는 뭐 속된 말로 이 편성에서 쌍다가리까지 칠 수 있는 기본 능력은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이 바람동자 지난번 데뷔전 때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만 뭐 액면이 다가 아닌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바람동자랄지 벨리스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를 보여집니다. 오히려 끝번이 타이밍 같네요. 그렇죠? 14번 바람동자 기대해 주시고. 자, 조정 기자. 편성이 너무 약해서 선행은 뭐 6번 지지 자이언트가 가는 겁니다. 직전에도 선행을 가서 많이 버텼어요. 많이 버티고 3착인데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고 또 선행 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 죽는 걸음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5번 일비 같은 경우는 일단 대끼리로 팔린다 그러면 저는 의심이 아니라 조금 가져가고 싶지 않은 게 그렇게 썩 지금 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다리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린다 그러면은 저는 일비는 자르가고 4번만 올포비트가 악백이 좀 심해서 그 훈련을 제대로 못 합니다. 박병현 선수가 훈련을 했는데 조금 그 조교한 거 훈련한 거는 100% 마음에 들지 않지만 3번 올포비트의 장점은 채찍발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채찍을 대면 되는 대로 날라옵니다. 그래서 선두권이 약한 요번 레이스 직선 1200m에서 직선에서 채찍발 받고 날라올 3번 올포비트를 저는 충마로 보고 현장에서도 올포비트를 놓고 한번 경마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지금 그 5번 1비하고 6번 지지 자이언트가 이게 둘이 이제 그 공통점이 뭐냐면 데뷔전 무렵에는 이제 발주가 안 됐던. 근데 직전부터 발주가 살아나가지고 선행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앞선 두 마리예요 이게 5번 6번이 아마 이제 초반에 이 인기마 두 마리가 뭐 대끼리로 팔리면서 앞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조금 이제 경합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사고가 돌면은 바로 그럼이 이제 무너지겠죠. 그때 이제 마지막 추입이 가능한 말들이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게 이제 4번 올포비트라든지 14번의 바람동자, 개인적으로 11번의 블레스 오션의 문성이 다시 한 번 더 기승하고 있는데 요 세마필이 추입 가능성이 있다. 답변한 표당 체크해 주시고 3경주는 시간이 너무 많이 했고요. 4경주부터 마지막 11경주까지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자, 4경주는 신승훈이 오늘 첫 번째 출연 드리는 게임이 되겠고 요거 은근히 재미있는 게임 복병만 화폐를 노리고 들어가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대대장하고 9번에 펠리시티 쪽에 인기 모아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액면은 뭐 두 마필이 조금 나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다 액면적으로 보면 다른 마필이 그렇게 뭐 눈길을 끌지 못하는 그런 레이스인데 저는 이 10번 헬로피스라는 마필을 좀 재밌게 봅니다. 이 헬로피스라는 마필이 이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이죠.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는 어쨌든 간에 발주가 좀 나아진 그런 면모를 보여줬고 올라오는 맛도 힘이 좀 붙어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편성이 강하지 않아요.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이 헬로피스의 막판 한 발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정 기자. 너무 약한 편성이죠. 너무 약해요 편성이. 구마 펠리시티는 편성으로 와줘야 되는 마필이고요. 뭐 14번 대륙강자나 3번 대대장도 딱 그 정도 걸음이고 하나 제가 이제 안 팔린 마필 중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13번 알파 챔피언입니다. 알파 챔피언이 보여준 게 없어요. 사실 보여준 건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양재철 감독이 상당히 공을 들여서 만들어놨고 권성원 선수의 감량까지 태워놓고 편성이 이 정도 편성에서는 13번 알파 챔피언이 선두권에서 그냥 버틸 수도 있는 레이스다. 그래서 저는 13번 알파 챔피언, 말 좋아진 알파 챔피언을 재밌게 보고 있는 그런 하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9번에 펠리시티하고 뭐 3번 대대장 같은 게 이제 직전에 중반 무빙으로 좀 올라온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팔리겠는데 어차피 뭐 대대장도 뭐 8번 뛰어가지고 그 능력 그게 다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이게 인기마하고 다별 레이스 아닙니다. 그래서 이 레이스는 좀 능력을 좀 감추어둔 그런 마필을 한번 막군의 중심에 놓고 배당을 한번 노리는 신성훈의 오전장 첫 번째 승부로 미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자 오경주 보시죠. 오경주는 조재민 기자의 첫 번째 출전의 게임인데 자 배당판은 6번의 필승 예찬과 4번의 카페블루 쪽으로 일단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변수는 좀 있죠. 일단 냉면적으로는 두 마필이 좀 나와 보이긴 한데 저는 이번 전보를 좀 재밌게 봅니다. 이 전보가 지난번에 승군전에 1300에 나왔는데 오늘은 1200으로 경주거리가 줄어들었고 일단은 선입 작전이 가능하죠. 뭐 필승 예찬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은데 전보 그 뒤에 선입권에서 체제 전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전보에게도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조재민 기자. 6번마 필승 예찬은 현장에서 웬만하면 제가 이제 버리고 갈 좀 불안한 인기마로 보고 있습니다. 뒷심이 너무 없고 이번 경주를 제가 이제 갖고 온 이유는 대가리는 서 있어요. 대가리는 서 있고 후차게 붙일 마필 중에 안 팔리는 마필 하나가 직전에 너무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페인을 자꾸 찾아서 결국엔 페인을 찾아냈고 그러다 보니까 직전에 팔렸는데 이번엔 또 아예 안 팔립니다. 직전에 너무 못 뛰었다고. 한 번 못 뛰었다 그래서 안 팔리는데 그 전전 경주를 보면은 이번 경주에서 안 될 게 없는 마필 한 20배 보고 있는데 일단 기본으로 중배당에 한번 때리고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인천의 그 필승 예찬이 빠지는 순간은 상당한 또 배당이 기대되겠네요. 그래서 인기만 한 마리를 빼고 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중배당 의식을 하고 충분히 갈 수 있는 게임 같아요. 조재미 이제 첫 번째 승부 5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6경주 볼게요. 혼합사원의 1200이 되겠는데 6경주는 지금 7번의 만사 쾌저를 중심으로 11번의 젠터너리가 상대방으로 좀 잡혀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 이거 혼전도 높습니다. 이 만사케조가 데뷔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막판에 정말 날라오는 그런 끝걸음 보여줬기 때문에 인기 있는데 전 조금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주가 지금 줄어들었어요. 이 만사케조가 제가 데뷔전 때 좀 세게 봤던 이유는 역시 힘으로 뛰는 마필이고 1400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봤는데 이번 경기는 120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만사케조가 지난번 같은 그런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주기는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페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경주거리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대신 또 다른 마필들은 또 줄어든 경주거리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젠터널리 같은 경우도 줄어든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많은 인기를 끌고 아침을 안겼지만 뭐 1200에서는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고 안쪽에 일본마 번개용사랄지 디바인시크 이런 마필들도 1200이라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보병들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정민 기자. 뭐 7번 만사케조는 일단 저는 논외로 하고요. 팔린 마필 중에 14번 마케비우스가 어느 정도 팔리는데 이거는 발주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 경쟁력이 있지 않다. 현장에 좀 많이 팔리면은 땡큐고 이거 어쨌든 14번 마케비우스가 약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일본 번개용사가 싹수가 있어요. 이 모래에 조금 민감해서 그렇지 기본적인 싹수를 갖고 있고 또 오팀의 내용이나 또 서승훈 선수 인터뷰 내용도 괜찮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서승훈이가 초반에 발주만 제대로 받아낸다, 출발만 제대로 된다 그러면은 뭐 일반 번개용사도 가능성이 있고 이번 디바인 시크가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2달 반 만에 지금 공부를 갖고 나오는데 오히려 쉬는 동안에 말이 힘도 찾고 밥도 잘 먹으면서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한원식 선수가 기승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겠고 그래서 이번 디바인 시크를 이번 경주에서는 한번 노려볼 만한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기마이 만사케조가 일단 르바를 할 공천이 큰데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이 복병은 좀 앞선을 가는 마필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앞선 갈 수 있는 후보들이 뭐 4번의 넘버스칸이라든지 또는 이제 9번의 에스로즈 13번의 킹덤로드인데 킹덤로드가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는 선행을 뺏기고도 그룹이 죽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저는 킹덤로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싶다 말씀드리면서 자 7경주 넘어갑니다. 국산 사고는 1400으로 남아있고요. 자 7경주는 이 3번의 투어캠프 중심으로 4번의 동해그랜드가 지금 잡혔는데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일단 이번 경주도 충무 없습니다. 뭐 인기 많은 투어 캠프하고 동해 그런 데가 대끼리를 형성하겠습니다만 이 투어 캠프라는 마필은 지난번에도 뭐 물론 승무제는 부담이 있었긴 했는데 경주거리가 더 늘어났죠. 1,400으로. 다른 측면에서 보면 투어 캠프가 산행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번 경주 발빠른 마필이 많아요. 안쪽에 뭐 천하강조도 그렇고 동해 그런도 그렇고 강대 2년 이런 점을 감안해본다면 투어 캠프도 과신을 해서는 안 되지 않나 보여지고 동해 그런드가 14주 만에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공부해 가지고 나왔던 그런 마필인데 뭐 선행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JPS를 유지한다면 오히려 저는 동해 그랜드가 좀 낫지 않나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정 기자. 3, 4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되는 말이 상당히 많은 레이스예요. 8번 바다마을이 3착으로 승군하고 올라왔습니다만은 승군전입니다만은 일단 경주거리가 1,400이고 말이 좋아졌다는 점. 근데 9번 막 구댕구도 역시 직전에 뛰었던 그 1,400 정도면은 이번에도 무시 못한다는 점. 또 10번 라운 초이스가 외곽으로 빠지고 또 감량. 모래 맞으면 안 튄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외곽 게이트가 유리한 10번 라운 초이스도 가능하고 또 실버 한딩크원이 제가 직전에 이거 추천드렸다가 아주 챙피를 당했는데 승군전도 승군전이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너무 못 뛰었어요. 말은 전에 이상 없습니다. 이번에 문생회가 탔습니다. 11월 23일 날 그다음에 10월 27일 날 조인건 선수가 2번 탔을 때 11번 한딩크원을 생각하신다고 그러면은 이편성의 문세영입니다. 안 될 게 없다는 얘기죠. 근데 10번 실버하트도 승군했습니다만 한 발 추입이 있고 어쨌든 간에 3, 4로 끝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레이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3번에 뭐 투어 캠프가 지금 뭐 거의 독땡 분위기긴 한데 일단 느낌만 3번, 4번 좀 너무 좀 과도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고요. 역시 제 개인적으로 10번에 라운 초이스가 눈에 밟히네요, 저는. 예, 라운 초이스가 2주 만에 나오는데 예, 지난번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조건을 장착이 되었기 때문에 짭짤한 배당만은 10번의 라운 초이스 관심을 좀 부탁드리면서 8경주입니다. 박남기 의원의 두 번째 추천되는 선무차이 되겠고 혼합 3군의 1800이죠. 일단 8번 아자모트랑 5번의 천막 앵킴으로 잡혀 있는데 뭐 둘 다 박남기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조정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말 14마리 나오는데요. 제가 6마리 지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8마리가 어떤 조합으로 들어와도 사실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은근히 혼전입니다. 선행은요, 단언컨대 5가 나갑니다. 다른 말이 옆에서 뭘 하건 간에 5가 나갑니다. 왜냐면 7번 프로레인저가 제가 직전 경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간다. 선행 가면은 자기 앞에 말이 있으면은 안 뛰기 때문에 따라간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다른 분들이 이쿠가 이제 나오자마자 말을 막 땡기고 입이 막 찢어지려고 그러니까 안 간다 그러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선행 안 간다고. 그래서 7번 프로레인저가 따라가는 순간에 5마 천마는 무조건 댕이에요. 심승태 감독, 문세영 선수 공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행을 못 가면 말이 안 뛴대요. 모래가 문제였는지 알았는데 모래 문제가 아니라 선행을 못 가면은 훈련 때도 그렇고 지 앞에 누가 있으면 잘 안 뛴다 그럽니다. 하지만 앞에만 가면은 늘어난 1700m도 충분히 돌릴 수가 있고요. 같은 집에서 나온 1번 윈스골드. 이게 지금 말이 좋아요. 원래 지난주 나올려다가 지난주에 떨어졌는데 저는 윈스골드가 오경환으로 바뀌는 순간에 저는 이거 한 집 승부도 가능하다. 물론 다른 마필들 될 마필도 많습니다만은 1번 윈스골드의 오경환이 1번 게이트면은 저는 1번, 5번의 한지 승부도 가능하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도 되는 말이 상당히 많은 은근히 까다롭고 하지만 배당면이나 배팅하기에는 참 재미있는 경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효연의 추천인데요. 이번 경주가 혼영 경주예요. 되는 말이 많은 그런 레이스인데 인기는 의외로 아자모트하고 천마 쪽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두 마필 모두 빠져도 할 말이 없는 레이스라고 봐요. 왜냐면 이 아자모트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열심히 타면서 그 끝걸음의 여력은 사실 별로 없는 그런 느낌이고 천마라는 마필은 일단 승문전에 경주거리가 늘어났다는 게 가장 큰 핸디죠. 따라서 뭐 보병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1800이라는 경주거리에 정말 잘 어울리는 마필 그리고 컨디션도 좀 올라와 있는 그 마필 숨어있는 보병인데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있고 그 마필을 축으로 복대복 막군까지 노려가는 추천유리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1800이라는 경주 그래도 네.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경주 거리적인 측면에서라도 반드시 한번 박유현께서 노력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자, 구경주가 조재임 기자의 추천드리는 게임인데, 자, 구경주는 6분의 베스트 캡틴이랑 3분의 불사의 쪽 인기가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번 경주도 조만간 그 인기마하고 비인기마의 전력이 크지 않은 레이스의 종이 한 장 차이이기 때문에 액면적으로는 뭐 불상이나 베스트캡틴이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뭐 파워이지칸도 가능하고 대지멜서도 가능한 그런 레이스인데 저는 이 10번마 탑이라는 마필이 좀 기복을 보이는 단점은 있는데 힘은 좋은 마필이고 이번 경주가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보르추가 안쪽에서 이제 단독 선행을 구사할 텐데 페이스가 느리기 때문에 힘 좋은 10번마 탑이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조재임 기자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불스아이가 뭐 인기마로 팔리는데 불스아이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수동적인 추임마다. 근데 이번 경주 선행마가 없어요. 보르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야 그러면은 3번 불스아이가 되게 유리한 거 아니냐 선행마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힘을 아끼는 것만큼 선위권에 있는 마필들도 선행마가 없는 이번 편성에서는 힘을 모두 다 아끼고 갑니다. 그래서 직선에서 한 발 싸우면은 불스아이가 뭐 압도적으로 추입을 하고 그렇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스아이는 되게 상당히 불안하게 보고 있고 이번 경주의 특징은 왜 그 기수가 그 말을 탔는지를 그 내용 사연이라고 그러죠. 뭐 취재에서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그거를 알아야지 막권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또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놓치기 싫습니다. 모든 마필이 골고루 팔리는 가운데 생각보다도 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배당이 짭짤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쌍승까지 노리면서 때려보는 구경주입니다. 저도 조재임 기자의 인터뷰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수명의 차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만큼. 그래서 이 액면을 믿거나 성공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뭐 3번, 6번 인기마 두번 입상 가능성도 뭐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러기에는 복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연 있는 복병 마승부 조재임 기자의 승부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서 자, 식병주 보시죠. 혼합 1분에 1800으로 나와 있는데 식병주는 신승훈에도 1분 승부를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68번의 맹산 호랑이하고 상당히 싱싱깨 쪽에 인기가 많이 좀 잡혀있네요. 그렇죠. 이제 뭐 액면 쪽이나 네임밸류가 맹선 호랑이나 싱싱깨이 앞서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이 6번은 금덩이 이거 정말 재밌게 봅니다. 지난번 경주 때 공백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뭐 맹산 호랑이와 대대한 전력 그리고 또 인기 마필인 싱싱캣을 오히려 제압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휴양 이후에 한 차례 복귀전도 가졌고 또 적용 기수인 김호선 기수가 등장했다는 점에서는 뭐 6번마 금덩이의 선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조재임 기자. 2번만 그랜드 나인 하나 딱 지우니까 말 8마리인데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뭐 기본 사이즈는 맹산호랑이가 사실 제일 센 말은 맞습니다. 기본 사이즈는. 근데 맹산호랑이가 직전에도 공백 갖고 나왔고 요번에 출전지가 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정상 예전에 한참 잘 뛸 때 6월달, 5월달 작년에 뭐 빛의 왕자니 뭐 이런 것들 갖고 놀 때 그 컨디션은 아직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조금은 불안한 감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산마인 일본 뉴앤드베스까지 뭐 핸디캡 경기를 갖다 썼어요. 사마 싱싱캣도 물고 가는 게 조금 불안불안은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58 부담 중량이 얘는 딱 한 개 부담 중량이에요. 싱싱캣에 대해서 예전에 3년 전, 2년 전에 오경환, 이상혁 선수가 탔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영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58인데 58 물론 선입권 마필들이 별게 없기 때문에 요건 전적으로 문세영 기수의 영리한 기승술로 충분히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직전처럼 졸전을 펼쳐도 할 말은 없는 경주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7번마 3정불패가 이 선행을 지금 웬만하면 한번 따라가 본다 이런 작전을 갖고 있더라고요. 뭐 현장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인터뷰한 걸로는 이제는 따라가는데 한번 적응을 좀 해봐야겠다. 그렇다면 6번마 금떠애가 독땡이란 얘기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직전에 6개월 공백이 있었고 요번에 적인 기수인 김옥선 선수로 바뀌었고 앞에 간다. 주말에 비 소식도 있는데 6번마 금떠이가 들어와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경주. 상당히 복잡한 그런 레이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싱싱캣은 좀 58이면 한 개인지 그거더라고요. 그렇죠. 한 개 부담 중량이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3세 때 싱싱캣이 58에 한 개 부담 중량이라면 이제 6살이기 때문에 그 한 개 부담 중량이라는 건 더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전성기일 때 58인데 지금 6살에 58이다 그러면 사실 58도 좀 무겁지 않나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지금 과거 59까지도 네. 뭐 이긴 하겠습니다만 좀 나이를 좀 감안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기세를 보면 뭐 8번에 맹선 호랑이가 이제 좀 더 이제 전성시대가 그러니까 뭐 지는 애 떠오르는 해 뭐 이런 것 같은데 역시 또 앞선에서 6번의 금덩이와 7번의 삼정불패 그리고 적임미수가 또 제 안착이 되어 있는 5번의 기쁜 세상 55kg. 아 이거는 정말 재미있는 승부입니다. 그래서 액면은 48 댓글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갈 길이 많아요. 이 삼복승식도 상당히 또 중배당에 또 주력으로 딱 때려먹기 좋은 경주고 또 복승식을 한 방으로 일단은 승부를 걸더라도 짭짤한 배당이 무조건 나오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게임은 신승훈이가 놓치지 않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11경기 보시죠. 마지막 이제 국산 3권의 1200 단거리를 또 배치돼 가지고 상당히 또 흥미진진합니다. 7번의 미래영웅 중심으로 3번의 능소능대가 만약에 그렇게 잡히는데 난타전으로 봐야죠. 다시 한번 말해줘. 1200이기 때문에 변수는 정말 많아요. 뭐 여러 마리 보병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14번 라이팅 이글을 재밌게 봅니다. 라이팅 이글이 이번 경기는 뭐 선행을 못 가죠. 안쪽에 발빠른 말들이 워낙 많은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따라간다 하더라도 일단 1200이라는 경주거리 혜택을 뭐 가장 많이 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하만식 기수의 기생이라면 라이팅 이글이 선위권에서 한 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정 기자. 7번만 미래영웅이 이번 경주 쓰는 순간에 3구 레이스가 3개 있었습니다. 이번 1200 있었고 1400 앞말이 있었고 또 1700m가 있는데 미래영웅 어디 가냐가 그 화두였었어요. 미래영웅은 이제 모래에 대한 적응은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합니다만은 모래 안 맞추고 옆에 붙여갖고 뛰면은 1200 가능하죠. 가능한 게 아니라 무조건 되죠. 이게 지금 4연승 때리고 있고 복승률 100% 이어가고 있습니다. 2군 가각구는 뭐 장거리에서는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1200m 미래영웅 또 말 잘 타는 이창호 선수 3착승금 녹화한 출마가 맞고요. 3번 능소능대는 제가 항상 불안하게 보는 게 직전에 좀 잘 뛰어갖고 또 팔리는데 끄는 게 여전해요. 이 끄는 거 잡기 전에는 사실 언제나 불안한 겁니다. 말과 싸우고 중간에 물론 유승환 선수를 만나면서 유승환 선수가 상당히 잘 잡아주고 있는데 악벽 있는 마필은 사실 언제든지 불안한 거고 대끼라면은 저는 이제 이쿠가 탄 11번 포비서 패스가 거리가 1200으로 줄였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1200에서 포비서 패스가 빵빵 들어왔을 때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58이 좀 무겁긴 분명히 무거운데 경주거리 줄어든 이번 1200에서는 포비서 패스의 선두권 버티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래영 못 뺍니까? 못 뺄 것 같아요. 보병은 좀 많은데 사실 빼고는 싶은 느낌도 좀 있어요. 경주에 좀 썰었는데 웬만하면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1800, 1700 뛰다가 또 뭐 경주거리가 줄어든 말들 상당히 많아요. 그런 말들끼리 좀 어울리는 멋참질 같은데 뭐 4번의 멋진 사나이 그리고 박인 언급됐죠. 14번의 라이트닝 이글 또 조정미자가 언급한 12번의 포비스 패스 저리 단거리 형태의 취입으로서는 이제 12번의 둥지왕자도 될 것 같습니다. 둥지왕자도 지난번에 확실히 그 1800 그리 넣으니까 안 되죠.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힘을 못 써 힘을. 그러나 1400 이하 거리에서는 나름 취입을 해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그러니까 이 7번, 3번의 이 대끼리 한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닌 것 같아요. 7번의 미래형 강축일수록 달려드는 복병 세력들도 뭐 강축에 대끼리 없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인기를 넣으면 마지막 경기 의외로 좀 짭짤한 분위기 속에서 연출되지 않을까 싶겠고 자 이제 제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이제 또 이제 2월 달부터 네. 새로운 경마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2월 달 내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